크리스마스에서 신년까지 이어지는 연말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중부와 남부, 동부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폭탄 사이클론이 덮쳤습니다. 섭씨 영하 50도가 넘는 기록적인 한파의 원인으로 북극 주변을 맴도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덩어리 극소용돌이가 지목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주로 참고하는 물가지표인 근원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5.5% 상승을 기록하면서 뚜렷한 상승세에 둔화를 보였습니다. 지난 20일 하원조사특위가 16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한 최종 보고서 전문을 공개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재진출을 영구 제한할 것을 의회에 권고했습니다. 각종 명품과 보석들로 치장하고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던 일명 뿔소유 목사가 갈취 미수와 사기, 거짓 진술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크리스마스에서 신년까지 이어지는 연말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중부와 남부, 동부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폭탄 사이클론이 덮쳤습니다. 1억 명 이상이 대이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혹한 폭설 등으로 비행편이 무더기 취소되고 철도와 도로교통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몇십 년 만에 최악 연휴가 예상됩니다.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겨울 폭풍이 중서부에서 동부로 이동하면서 주말까지 약 1억 3,500만 명이 사는 지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상당국은 내다봤습니다. 몬타나주의 일부 산악지방은 오늘 최저기온이 섭씨 영하 46도를 기록했고 콜로라도주 덴버는 32년 만에 최저기온인 영하 31도를 찍었습니다. 시카고는 오늘 밤 영하 21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최대 7인치의 눈이 내리고 뉴욕주 북서부 버펄로에는 최대 35인치에 달하는 기록적인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포근한 날씨를 보였던 뉴욕 일원도 오늘 오후부터 기온이 급강하해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화씨 9도, 섭씨 영하 13도까지 내려갑니다.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는 영하 23도가 예상됩니다. 뉴욕과 뉴저지 해안에서는 높은 파도도 예상되며 해안 지역에는 범람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미대륙 전역을 강타하고 있는 겨울 폭풍과 한파는 전미 자동차협회 추산 1억 1,270만 명이 예정하고 있는 연말 여행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플라이트 어웨어에 따르면 오늘 하루 동안만 4,500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었고 5,900편 이상이 지연 운행됐습니다. 암트랙은 중서부를 중심으로 20개 이상 노선의 열차 운행을 중단했고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경찰 등이 고속도로에 출동해 차량 운행을 돕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것은 아이들이 기다리는 스노우데이 같은 게 아니라 심각한 일이라며 여행 계획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섭씨 영하 50도가 넘는 기록적인 한파가 몰려왔는데요. 이 혹한의 원인으로 북극 주변을 맴도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덩어리 극소용돌이가 지목됐습니다. 미 대륙 전역에 강력한 한파가 닥친 이유는 북극 주변을 맴도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덩어리인 극소용돌이가 미 대륙으로 남하있기 때문입니다. 북극 극소용돌이는 북극의 햇빛이 거의 도달하지 않는 겨울철에 가장 강해지고 차가워집니다. 극소용돌이는 정상적인 조건에서 대륙권 상층부에서 부는 강한 편서풍인 제트기류에 갇혀 남하하지 못하고 북극 주변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제트기류가 약화해 아래로 늘어지면 제트기류를 따라 극소용돌이가 함께 경로를 이탈해 남하하면서 미 대륙에 혹한이 닥치는 겁니다. 이처럼 북극에 있어야 할 극소용돌이의 이동이 가속화할 경우 극소용돌이의 차가운 공기에 노출된 지역에서는 수시간 안에 기온이 수십 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기온은 극소용돌이가 제자리로 돌아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이어져 최대 수주 동안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 과학계에서는 일치된 의견이 아직 도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스콘신대 기후과학자 스티브 바브러스 박사는 2012년에 북극의 온난화가 극소용돌이의 경로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제시했지만 불행히도 여전히 상황은 모호하다고 밝혔습니다. 북극 온난화 때문에 제트기류가 약해졌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도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렉싱턴의 대기환경연구소 유다 코언 박사는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따뜻한 환경에서 크고 강한 대기파가 형성된다며 북극의 온난화로 인해 제트기류의 파동이 일반적인 조건에서보다 더 큰 폭으로 물결치게 됐고 이것이 극소용돌이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주로 참고하는 물가지표인 근원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5.5%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상승세가 뚜렷하게 둔화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이 최악의 고비를 넘겼다는 정점론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한마음 기자입니다. 상무부는 오늘 11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5%, 전월인 10월보다는 0.1%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10월에 6.1%에서 내려와 5%대에 진입했고 지난해 10월 이후 최소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 전월보다 0.2% 각각 올랐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가장 정확한 물가지표로 간주하는 근원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 역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작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하는 전문가 전망치와 일치했고 전년 대비 상승률은 시장 전망치 4.6%를 살짝 웃돌았습니다. 다만 상품 물가는 전월보다 0.4% 하락했고 서비스 물가는 전월보다 0.4% 올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상품 물가의 경우 6.1%, 서비스 물가는 5.2% 상승했습니다. 유가 안정에 힘입어 에너지 가격은 전월보다 1.5% 내렸지만 식료품 가격은 0.3% 올랐습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에너지는 13.6%, 식료품은 11.2%로 모두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11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의 오름폭이 줄었다는 이날 수치는 인플레이션이 최악의 고비를 넘겼을 것이라는 정점론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동시장 과열과 서비스 물가 상승세는 여전히 진행형인 만큼 연준이 시장의 기대만큼 빠르게 통화 정책을 전환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지난 20일 하원 조사 특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우 성향 지지자들이 자행한 16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최종 보고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재진출을 영구 제한할 것을 의회에 권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 추진을 권고한 지 나흘 만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하원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재진출을 영구 제한할 것을 의회에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최종 보고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최종 보고서는 18개월간 진행된 조사기간 수집한 증거와 인터뷰 내용, 특위 활동 내역 등이 담긴 845페이지 분량으로 특위는 결론 부분에서 유사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11가지 권고사항을 나열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16 의회 난입 사태 관계자의 공직 임용 영구 제한을 검토하도록 제안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보고서는 내란에 관여하거나 헌법의 적들을 방조한 경우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의 규정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의회 의원 3분의 2 이상이 나서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른 이런 제한을 없애지 않는 한 위원회는 헌법을 소호하겠다고 맹세하고선 1월 6일 반란에 관여한 이들에게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민간, 군을 막론하고 정부 직책을 맡을 자격을 적절히 박탈하고 금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사태가 벌어진 중심적 원인은 한 사람이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없이는 그런 일 중 무엇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명시함으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16 의회 난입 사태 발생에 책임이 있음을 적시했습니다. 다른 권고사항들은 백인 민족주의자나 폭력적 반정부 집단 등에 대한 연방 사법기관의 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대선 후보의 승리를 인증하는 상하원 합동회의를 국가특별안보행사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애리조나 주정부가 멕시코 국경지대에 컨테이너를 쌓아 건설하던 임시 국경장벽의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또 이미 설치한 것을 철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방정부와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 더그듀시 애리조나 주지사는 그동안 연방정부 소유지인 코로나도 국립수목원을 점유한 이 컨테이너 장벽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여왔고 지난 21일 피닉스시의 연방지법원에서 이를 철거하기로 합의했다고 법원 기록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로 애리조나주는 남동부 코치스 카운티의 오지에 있는 샌 라파엘 밸리와 유마 지역에 이미 건설된 컨테이너 장벽도 모두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철거 작업은 1월 4일까지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모두 완수해야 하고 주 당국은 이를 위해 연방산림청 대표들과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듀시 주지사는 오래전부터 컨테이너 장벽은 임시 건축물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존 영구 장벽 사이에 남아있는 공간을 연방정부가 언제 건설에 채울 것인지 추궁해왔습니다. 약속한 기일은 이미 1년 전에 지났기 때문입니다. 듀시 주지사의 대변인은 좀 늦었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면서 컨테이너를 철거한 지점에 영구 장벽이 세워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다만 언제 얼마나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시작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합의는 장벽 건설에 반대해온 민주당의 케이티 홉스 신임 주지사가 취임하기 불과 2주일을 남겨두고 이뤄졌습니다. 지난주 바이든 정부는 내무부 토지보건국과 농무부, 산림청의 명의로 듀시 주정부를 대상으로 철거 요구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듀시 주지사는 이 소송 뉴스가 널리 알려지자 연방정부는 애리조나주 정부와 주민들에게 시간표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가 이민자들을 위해서 시 정부 문서의 언어 접근성을 확대합니다. 조례나 규정 시행 관련 문서를 한국어를 포함한 10개 언어로 번역해서 제공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지난 22일 시의회는 줄리원, 샌드라 황 의원 등이 주요 발의자로 참여한 패키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패키지 조례안은 영어가 불편한 이민자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업주 권리 장점 및 요식업소 행동 강령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고 뉴욕시에서 제공하는 언어 접근 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를 포함해 시정부 기관이 커뮤니티 기반 비영리 단체들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의 능력을 평가하는 조사를 수행해 통번역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조직을 구성하며 공공 긴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부 기관이 뉴욕시 조례 및 규정 시행과 관련해 배포되는 문서를 뉴욕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개 언어로 번역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원 의원은 이번 입법을 통해 취약계층의 언어 접근성을 확대하고 이민자와 사업주들이 중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며 최초의 언어 지원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자금 $500만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사업체 운영에 집중해야 하는 업주들에게 시에서 부과하는 수많은 규칙과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은 영어 능력이 제한적일 경우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입법을 통해 업주들이 이해하기 더 쉬운 언어로 정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권리와 책임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달걀 가격이 기록적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중서부에서 대형 계란의 도매 가격이 12개당 $5.36를 기록했습니다. 미 경제 데이터 기업인 어너베리 등에 따르면 12월 중서부에서 대형 계란 도매 가격은 12개당 $5.36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조사업체에 따르면 계란 소매 가격은 1월부터 12월 초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0% 이상 상승하며 전체 식음료 가격 상승분을 앞질렀습니다. 달걀은 우유나 버터처럼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직접 식료품점으로 가서 사오는 상품입니다. 방문 고객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식료품점은 달걀 값에는 많은 이윤을 붙이진 않았지만 많은 식료품 가격은 올해 들어 인건비와 재료비, 물류비 증가로 상승해 왔습니다. 일리노이주의 한 체인 식료품점의 매장 책임자에 따르면 올해 초만 해도 12개들이 큰 달걀 도매가는 $1.30였지만 최근에는 $5.09입니다. 도매가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소매점들은 몇 달째 이윤의 폭을 줄여가면서 달걀을 팔아온 겁니다. 업체들은 2, 3월에는 가격이 약간 내려갈 수는 있지만 당장 추운 날씨 때문에 생산이 원활하진 않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농무부에 따르면 올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약 5,800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최대 살처분 기록인 2015년 5,050만 마리를 앞지른 것으로 특히 달걀을 생산하는 암탉이 4천만 마리 이상 죽어 올해는 총 산란용 닭의 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계속 발생 중이고 부족한 달걀을 대체할 만한 것이 아직 없기 때문에 달걀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종 명품과 보석들로 치장하고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던 일명 풀 소유 목사가 체포됐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뜻으로 쌓아 올렸다는 재산의 대부분이 신도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여 갈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마약 거래를 통해 얻은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 언론은 지난 19일 라모르 밀러 화이트헤드 목사가 갈취 미수와 사기, 거짓 진술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화이트헤드 목사는 디올이나 루이비통 등의 명품 옷을 입은 채 값비싼 롤스로이스를 모는 등의 사치스러운 행보를 보여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화이트헤드는 이런 자신의 재산에 대한 논란을 두고 하나님의 뜻과 변함없는 신앙심, 신도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쌓아올린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수사국의 수사 결과 화이트헤드의 이런 주장은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 FBI는 화이트헤드가 설교를 하는 와중 강도의 습격을 받아 금품을 탈취당한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당시 화이트헤드는 총을 든 강도들에게 협박당해 $100만 상당의 보석과 금품을 강탈당했습니다. FBI는 사건 발생 2달 후 강도 용의자 2명을 체포했지만 수사를 멈추지 않았고 화이트헤드의 신이 내린 재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FBI 측 대변인은 화이트헤드가 거짓과 기만을 통해 신도들로부터 재산을 갈취해오고 있었다며 막대한 수익을 약속하며 돌려줄 생각이 없는 투자를 받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화이트헤드는 한 여성 신도로부터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부동산 투자를 빌미로 $90,000를 넘겨받아 명품을 구입하는 것에 사용했고 지난 5월에는 부동산 사업 지분을 대가로 익명 사업가에게 $500,000를 빌려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지역 언론은 화이트헤드가 심지어 교회의 힘을 이용해 마약 거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메가밀리언 복권 1등 당첨금이 $5억 돌파했습니다. 추첨은 오늘 밤 11시입니다. 뉴욕주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밤 추첨에서도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현재 메가밀리언 복권 누적 당첨금은 $5억 1,000,000에 이릅니다. 이번 누적 당첨금의 규모는 메가밀리언 복권 역사상 11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또 지난해 5월 기록한 $5억 1,600만 당첨금 이후 최대 액수입니다. 일시불로 현금 수령할 경우에는 $2억 6,680만 받을 수 있는데 당첨금은 추첨 시간까지 더 불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번 추첨에서 메가볼을 제외한 5개 번호를 맞춘 2등 당첨자는 애리조나와 켄터키, 루이지애나, 텍사스 등에서 4명이 나왔고 이들은 각각 $100만 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다음 추첨 일시는 오늘 밤 11시입니다. 메가밀리언 복권은 추첨 당일 밤 10시 45분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인 이민 120주년 기념행사가 어제 최초 이민단의 도착지인 하와이에서 개최됐습니다.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실비아 장 룩 하와이주 보주지사, 닉 블랭지아르디 호놀룰루 시장과 현지 교민 등 1,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블랭지아르디 시장은 이곳에 있는 5만 5천여 명의 한인들이 지역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점에 존경의 뜻을 표한다며 호놀룰루시는 12월 22일을 인천의 날로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한글학교 교사 전문성 향상과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사이버대학 학사학위 취득과정을 지원합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재외동포재단은 졸업 시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한국의 사이버대학 한국어학과 학사 학위과정을 이수할 경우 한 학기당 재단 지원금 한화 54만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청 자격은 거주국 국적 및 영주권 또는 장기 체류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주말 한글학교 교사로 근무해야 하고 공관에 등록된 제외 한글학교의 교사면 가능합니다. 뉴욕시가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과 비영리단체 스트릿팩은 교통사고 없는 연말 연휴 비전 제로를 발표하며 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를 0.05%로 낮춰야 한다며 현재 주의회에 상정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뉴욕시 음주운전 관련 사고 사망자는 43명으로 지난 3년간 평균보다 60% 증가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로 낮추면 뉴욕주 전역 음주운전 관련 사망자 수는 10% 이상 감소하게 됩니다. 설창 앤드류 박 장학재단은 어제 맨하튼 미드타운에 위치한 재단 사무실에서 2022년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장학생 5명에게 1인당 $5,000씩 총 $25,000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앤드류 박 변호사는 장학생들이 주변 사람과 이웃들을 위해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며 내년에는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함으로써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지만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 섭씨 영하 7도, 밤 최저 기온은 17도, 섭씨 영하 8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